삼성전자 주주분들 코스피가 전날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오늘은 장 초반 8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30만 원 부근에서 흔들렸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빠지면서 전날의 뜨거운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졌죠.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삼성전자 목표가 53만 원 뉴스가 나왔습니다. KB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4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불과 2주 만에 또 상향입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2조 달러.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체급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쉬고 있는데 증권가는 목표가를 또 올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뒤에 뒤늦게 나온 기대감일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30만 원 숨고르기, KB증권 목표가 53만 원, 시총 2조 달러 전망, 그리고 베라루빈과 HBM4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정말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8,000선을 넘겼고 장중 8,400선까지 가는 장면도 나왔죠. 이 정도 속도면 아무리 강한 장이라도 한 번쯤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전력 질주하면 숨을 고르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랠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을 찍었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가격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들은 당연히 계산합니다. 이 정도면 일부는 팔아야 하나? 30만 원 위에서 바로 따라붙어도 되나? 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무조건 나쁜 신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조정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반도체 랠리의 힘이 약해지는 신호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 삼성전자 목표가 53만 원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KB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53만 원으로 올린 이유는 단순히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 더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경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엔비디아 베라 루빈 플랫폼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블랙웰 때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GPU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져도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먹여주는 메모리가 없으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엄청난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를 계속 빠르게 공급해주는 주방 시스템이 없으면 요리가 밀리잖아요. AI 칩도 비슷합니다. GPU가 요리사라면 HBM과 차세대 메모리는 그 요리사가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재료 공급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라 루빈 시대에는 SOCMM, HBM4 같은 차세대 메모리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증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수혜를 본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차세대 메모리 비중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HBM에서 SK하이닉스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늘 질문을 받아왔죠. HBM은 언제 확실히 따라잡을 거냐? 엔비디아 쪽 승인과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하이닉스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HBM3E만 보는 게 아니라 HBM4와 그 이후의 차세대 메모리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OCMM 같은 새로운 메모리 규격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판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규모가 있고 생산 능력이 있고 공정 전환 여력도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제품 공급 비중이 늘어나면 시장은 다시 묻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진 회사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회사일 수 있나? 이 질문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주가의 눈높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3만 원 목표가는 바로 그 기대를 숫자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년 메모리 시장이 올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빨리 꺾이는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지금 좋아도 내년에 공급 늘어나면 또 꺾이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벌기 시작하면 결국 증설해서 가격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번 전망은 조금 다릅니다. 평택 4공장, P4 신규 증설이 특정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되면
범용 메모리의 추가 공급은 쉽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HBM의 생산 자원을 많이 쓰면 일반 D램이나 범용 메모리 공급이 생각보다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는 AI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못 따라오면 가격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가격이 버티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KB증권도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다시 올린 거죠. 큰 돈은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많이 팔아서 좋은 게 아니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같이 붙으면 이익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호재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흔들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가 53만 원이 나왔고 시총 2조 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가가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30만 원은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심리적 가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드디어 탈출할 가격이고 누군가에게는 더 늦기 전에 사야 할 가격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부 이익을 챙기고 싶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근처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날까지 코스피와 반도체주가 너무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숨 고르기는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목표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오늘 바로 따라붙는 게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조정이 나와도 거래량이 무너지지 않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총 2조 달러 전망을 볼 때도 흥분만 하면 안 됩니다. 시총 2조 달러라는 건 삼성전자가 단순히 한국 대표주를 넘어서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게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HBM4에서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차세대 메모리에서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사 수요를 실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도 버텨줘야 합니다. 파운드리 적자 부담도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 문제와 내부 갈등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 정리돼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카드가 많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확대 기대까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많다고 전부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확인을 요구할 겁니다. 베라루빈, HBM4, SOCMM, P4, 메모리 가격, 이 단어들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8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건 분명해집니다. 먼저 30만 원 안착입니다. 오늘 장 초반 흔들림이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건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 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키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와의 격차입니다.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넘은 뒤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HBM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여기서 HBM4와 차세대 메모리 기대를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기관이나 개인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53만 원 목표가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붙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가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리포트 이후 시장 반응입니다. 목표가 53만 원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린다면 시장은 이미 단기 과열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숨고르기 이후 30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서면 그때는 목표가 상향이 투자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삼성전자는 아주 흥미로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88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 53만 원, 시총 2조 달러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한 국민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시대의 글로벌 대형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흥분하면 위험합니다. 53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현실이 되려면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HBM4, SOCMM, 베라루빈, 수혜, 메모리 가격 상승, P4의 생산 전략, 그리고 30만 원 안착. 이 흐름이 실제 실적과 수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동시에 단기 차익 실현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따라붙는 구간이 아니라 30만 원 위에서 시장이 다시 매수로 받아주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시총 2조 달러, 분명히 자극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그냥 리포트 속 문장으로 끝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투자의 새로운 가격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부터 나오는 HBM4 성과와 외국인 수급이 결정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진짜 안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53만 원 전망을 뒷받침할 실적 조건을 조금 더 깊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8천을 넘어선 지금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 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지켜본다고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된 종목의 장기 투자,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정해놨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드릴 전자책은 바로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다르게 사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2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식 투자자와 아닌 사람들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이 기회를 그냥 뉴스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